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영상이고요. 그 지도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간의 관계, 이 지도를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 영상에는 세 가지 국가, 한 나라, 그 다음에 북이, 그리고 당나라까지 봤다면 오늘 나머지 4개의 국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국가는 송나라와 요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송나라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송나라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라고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고요. 여기에 서하, 그리고 여기에 티벳, 그리고 여기에 대월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 다양한 나라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사이에 있었던 송나라와 요의 관계, 고려와 요의 관계 등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요때는 있었던 게 이제 요와 그 다음에 송나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네, 전연의 맹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연의 맹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가 아래 송나라도 이제 침공 또는 영토를 넓히고자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에 송나라와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요에게 매년 일정량의 세패,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돈을 준다는 거죠. 은으로 지급을 하면서 송나라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 세패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송과 요 사이에서는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전연의 맹약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요와 그 다음에 고려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사 시간에는 세 차례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략 또는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꼽자면 서희와 소손영의 단판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손영이 이끄는 이제 요의 군대가 이제 고려를 내려옵니다. 그럼 와중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이 거란을 물러나게 하고요.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서 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남송과 금이라는 이야기 지도인데요. 여기가 바로 금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진족인 이민족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남송 지역인데요. 확실히 앞에 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네, 영토가 축소된 거를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네 번째에 있었던 요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2단원에서 나오는 국가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쭉 이야기를 드리면 요때 주변 국가로는 똑같이 고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 시기에 일본 왜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막부라는 세력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막부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 원나라 때, 요 이후에 있는 원나라 때부터 이제 막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대월이라는 나라도 존재하고요. 대월은
앞으로 계속 나올 나라예요. 팁을 드리자면 네, 청나라까지 쭉 갈 수 있는 가는 나라이고요. 좀 오랫동안 이제 국가를 유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남송 옆에 서하도 분명히 네,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주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금나라가 남송을 공격을 하죠. 금나라가 남송을 공격을 하는 와중에 있었던 사건인 네,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정강의 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요 나라가 망한 게 이제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접근을 해서 요를 쳐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연의 맹약으로 맺었던 이제 그 세패를 금나라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금은 이제 그 세력이 강해져서 요를 무너뜨리고 송나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송은 그거를 들어주질 않고 은을 지급하지 않죠. 거기에 화난 금 세력이 이제 송나라의 황제를 송의 황제를 납치를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송의 황제를 납치를 하고 그리고 송의 수도를 침공하는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는 영토가 축소되는 수도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고려의 관계에서 있었던 윤관이 금이 이제 금나라로 나라를 만들기 전에 여진족으로만 있었을 때 여진족이 너무 고려를 약탈을 해가니까 동북 지역의 구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송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신들의 이제 갖고 있던 학문인 유학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스타일로 중국 스타일로 완성을 시켜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남송 시절에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한 학문이고요. 이 주희가 사서 집주라는 책을 저술을 함으로써 성리학을 완성시키고 나중에 이제 조선 그리고 전체 동아시아 일본까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동아시아의 기초 기저가 되는 학문으로서 성장하게 된 이 성리학이 요 남송 시기에 나왔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이제 2단원 말미에서 3단원에 등장하는 국가이고요. 여기가 바로 명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때는 조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막부라는 특별한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원나라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이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에 대월이라는 국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조선 독특한 외교 정책인 사대와 교린 정책으로 명나라와 또는 일본과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대 대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대는 명나라에게 한 거고요. 교리는 왜 일본과 교린 정책을 실시했는데 대표적인 교린 정책이 바로 이제 스시마 포벌이라든지 또는 삼포를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준다는 등의 교린 정책을 실시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있었던 독특한 무역 형태인 감합 무역이 있겠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있었던 건데요. 원래 명나라가 바다를 잠그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다가 그거를 해제하면서 무로마치, 그러니까 독특한 신분증 또는 문서가 있는 그걸 감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있는 제한적인 무역 형태였다라는, 제한적인 무역의 형태로서 존재했었다라는 거 두 가지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나라 말기 그리고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사건인 임진 왜란도 있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싸움이지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면서 이제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펼쳐지게 된 큰 사건이지요. 물론 임진왜란 때는 무로마치 막부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전국 통일을 하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여러분 단원으로 얘기를 하면 3단원에서 4단원에 존재하는 국가이고요.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의 영토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요 시기에 청나라는 똑같이 조선이 있겠고요. 일본은 이 당시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물러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도 막부가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대월도 꾸준히 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주요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주요 사건은 이제 조선과 청나라를 잇고 조선에서 에도 막부를 잇는 사절단이 생겨나게 돼요. 조선에서 청으로 가는 사절단을 우리는 연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조선에서 에도 막부로 가는 사절단 이름을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화나 문물을 교류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처음엔 그 명나라처럼 천계령이라고 이야기를 왜 이러죠? 네. 천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외 무역을 좀 막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과 에도 막부 사이에서 독특한 무역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아까 명나라 때는 감합 무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때는 주인장 무역이라고 해서 독특한 무역 형태의 제한적인 무역을 실시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도 막부에 있어서는 이제 이때부터 서양 세력이, 물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세력들이 오면서 이제 교류를 하자, 무역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조선도 그렇고 에도 막부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좀 제한적인 무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와만 교역을 하는 모습을 띠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의 사건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총 정리를 하자면 연표를 통해서는 순서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해당 시기에 주변 국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교류 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정리해 가시면 동아시아사의 학습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만들고 마무리하고요.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랑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손 씻기 꼭 여러분 챙기시기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